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간평사 경제학 2017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하는 이제 앞에서 여러분이 기출문제 OT를 들으셨다면 사이트 가서 바로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다음과 같이 바로 이제 이 출제 빈도나 여태까지 출제 요 문제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한 20년 동안 제가 분석한 거기 때문에 20년 동안의 출제 빈도나 또한 난이도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참고하면서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단원도 표시되어 있죠. 이것이 미시인지 것인지 그리고 미시 중에서도 어느 단어에 관한 문제인지 물론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그것도 여러분한테 중요한 정보가 돼주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 이제 2017년도 처음에 경제학 문제 보면 이제 거기 41번으로 되어 있죠. 그죠? 41번.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알다시피 바로 민법을 이어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41번. 그 번호를 그대로 따라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문제는 보시면 이제 소득이 600인 소비자 값은 X와 YZ를 소비하여 효용 함수가 U는 UX 플러스 Y다. 그랬을 때 PX, PY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 가격이 변할 때 최적 소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물어봤죠. 근데 이 경제학에서 상당히 앞에서 여러분과 이론반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제 경제학이라는 것이 어떤 합리적인 그런 경제 유체를 가정으로 바로 최적화 그리고 효율성을 논하는 학문이란 말입니다. 자, 그 학문이 그 내용이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 소비자 이론부터 시작해서 생산자 이론 그 다음에 시장 이론에 모두 녹아 있는 것이 이 원리예요. 그래서 이 경제학을 잘한다면은 저는 경제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요 하나의 내용만 알아보면 그지 경제학을 그 학생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잘할 것인지 못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2017년도 첫 문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과 이 이론에서도 다뤄봤던 내용이지만 이 문제풀이에서는 좀 크게 아우르는 그러니까 이론에서는 어쩔 수 없이 편협적인 그 단원에 충실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뿐이 없죠. 하지만 이 문제풀이에서는 그리고 문제풀이에서나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좀 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배우면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적용되는 그런 것으로 접근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최적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적화에 관한 문제예요. 최적화에 관한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이 최적화에 관한 문제라는 것은, 경제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이에요. 경제학 주체가, 바로 이제 경제학에 대한 이런 식의 정의 자체가, 미시 경제학 정의가, 바로 가계와 기업의 최적화를 연구하는 것이, 이것이 미시 경제학의 정의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미시 경제학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최적화라는 것 중에서 우리는 이 최적화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단어에 적용되죠. 이것이 이제 소비자 이론, 소비자 이론에서 적용되고, 그 다음에 생산자 이론에서 적용되고, 그 다음에 시장 이론에서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자 이론에서 적용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효용극대화죠. 효용극대화입니다. 효용극대화고, 시장에서 적용되는 것이 이것이 산출량 극대화라든가 또는 비용 극소화입니다. 비용 극소화. 그 시장 이론에서 적용되는 것은 이것은 이용 극대화죠. 이용 극대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적용되는 것이 이거로 끝나지 않고 사실 이것은 이제 생산 요소 시장에서 기업의 이용 극대화로 또 연결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는 앞에서 따로따로 배워왔죠. 따로따로 배워왔는데 사실 이 내용은 큰 틀에서 보면 거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여러분이 정확히 적용되는 원리 알면 이 원리가 여기에 모두 적용되죠. 그래서 하나를 알면 동시에 몇 가지가 동시에 알려지는 그런 경우가 경제학에서 그지? 이 최적화에 관한 문제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경제에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41번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효용극대화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효용극대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효용함수가 나오죠. 효용함수가 나옵니다. 효용함수가 보통 U, X, Y로 나옵니다. 효용함수. 근데 이것에 우리는 맥시멀을 구하는 거죠. 효용극대화니까 여기서 맥시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효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미시에서 이론반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생략하고 단 내가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 우리가 효용이라는 걸로 나타낼 텐데
단 이게 뭐 측정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건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다뤄봤던 문제고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내가 이 XJ와 YJ를 얼마큼 소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약식입니다. 어떤 제약식이 있어, 제약. 제약식이라는 것이 이제 X, Y를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소득 범위 내에서, 그렇죠. 우리 이제 어떤 제약을 내가 갖고 있는 만큼, 그리고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만큼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는 건 없죠. 그지?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그랬듯이 생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제약이 있죠. 그 제약이 이제 바로 소비자 이론에서는 우리것이 소득 제약이고, 생산자 이론에서는 비용 제약이 되는 겁니다. 자, 소득 제약이 뭡니까? 자, PX, X. 이게 바로 X의 총 소비량이죠. 구입량입니다. 가격 곱하기 수량. 다음에 PYY, YJ 총 구입량이 소득 범위 안에 있어야죠. 소득. 내가 갖고 있는 소득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효용함수의 최대가를 구하는데 이 제약하에서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형태는 워낙 중요해가지고, 그치? 워낙 중요해가지고, 이것이, 약간의 내용, 이 효용함수가 다른 거로 좀 변할 여지가 있고, 제약식 이것이 좀 변할 여지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경제학 전반에 거쳐가고 적용된 예가 이렇다는 걸 제가 한번 강조합니다. 아마 이것만 잘하더라도, 그지? 아마 40문제 중, 4~5문제가 여기에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앞으로 보면 4~5문제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거 마침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식의 원리가 이 안에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 이 문제 이제 그지? 어떤 소비자 이론에서 효용 극대화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소비자 이론에서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진 상태, 우리가 이걸 바로 소비자 균형입니다. 소비자 균형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그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생산자 균형입니다. 생산자 균형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균형 이론은 바로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이 제약식, 특히 이제 이 41번에 좀 집중해 볼게요. 41번에서는 이 제약식가에서 효용함수를 보는 거죠. 근데 효용함수도 이제 여러 가지 효용함수가 나옵니다. 효용함수가 나오죠. 그때 이제 효용함수가 일반적으로 보는 효용함수는 이렇게 U가 이렇게 AX의 알파승, Y의 베타승, 이런 식으로 나온 효용함수가 나오고, 또 하나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AX 플러스 BY가 나옵니다. BY.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하나의 효용함수는 알다시피 미니멈 A분의 X, B분의 Y 이렇게 나오죠. 이런 세 가지 효용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효용함수 우리가 이것이 컵드 글라스 효용함수고, 이것은 그지? 일종의 이제 선형, 그리고 완전 대체제에 관한 효용함수고, 자, 이것은 이제 L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완전 보완제 효용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어떤 해법이, 원리는 똑같지만 해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여러분이 그 전에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그때 나올 때마다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문제풀이에서는 이걸 미리 다 숙지해뒀다가 문제 나오자마자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이런 내용을 이론반에서 했고, 문제풀이반에서도 그지? 할 예정입니다만은, 그 첫 번째 내용이 이렇죠.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맥시멈을 구하는 그 결과가 뭐냐? 이 결과는 사실은 이 경제에서는 이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 이변수 함수죠. 이것도 이변수 함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미분법이 시행돼야 돼요. 미분법. 특히 이것이 이변수 함수의 미분법은, 이것은 우리가 편미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편미분. 그래서 이제 경제학과 학생이라든지 특히 어떤 고시를 보는 5급 행정고시에서는 경제학이 이제 어떤 서술형 주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 편미분법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7급이라든지 이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과정이 들어가더라도 그제 어떻게 푼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만 갖고 그거를 공부를 하죠. 그래서 미분이 들어간 상태에서 편미분이 되는데, 편미분에서 나온 결과가 다음과 같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MRS죠. MRS XY는 PY분의 PX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효용함수를 나타내는 무찰곡선의 접선의 길이고, 이것은 예산수의 길이죠. 자, 이것이 접할 때, 이것이 바로 효용 극대화되는 것을 여러분과 얘기를 했습니다.